폭풍우와 비가 쏟아져도 같이 우산 쓰는 법을 아는 것이 사랑력이랍니다. 허례의식에 빠진 귀족 사회에서 공허하게 살던 중에 귀족 훈남 장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런데 사랑이 폭풍처럼 달릴 때는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나, 이 말은 가슴에 담아주세요. 폭풍으로 사랑의 길이 막히면 삶의 길을 뚫어야 합니다. 연인들은 사랑은 누구를 만나느냐만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연애와 결혼 생활에서 두 사람의 가족관계의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파국을 초래합니다. 사랑의 기쁨과 비극의 전형인 이 두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일까요? 조율하는 자기조절력이 부족한 나이에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사랑이 타오른 것입니다. 봄밤의 정인과 지호는 자신들의 결핍과 단점을 알았고 반대하는 제3자들을 겪어내며 설득하고 극복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닥터입니다. 대중문화의 스토리로 보는 사랑력 세 번째 시간, 지난 시간 내용의 요약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사랑에 대하여 말해온 것입니다. 사랑은 시대의 밈과 문화에 따른 다른 옷을 입어왔죠. 사랑은 천의 얼굴을 가집니다. 사랑이야말로 살아가는 원인, 삶의 의미, 살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콩깍지의 힘, 열정만으로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우린 압니다. 역사에서 넷플릭스 드라마까지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고 저마다 사랑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수많은 황홀과 파국의 씨를 품고 있죠. 사랑은 열정만으로 덤비면 고통만 남습니다. 에릭 프롬 스카펙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누군가를 갈망하는 것 자체는 아직 사랑이 아니며 갈망이 두 사람의 영혼을 성장시킬 때 비로소 사랑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대중문화에서 사랑력을 찾아봅니다. 여러 고전 소설과 명작 영화를 물리치고 사례에 오른 우리 드라마 봄밤입니다. 드라마 봄밤은 사랑에 실패한 정인, 사랑을 포기한 지호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이들이 고통스럽게 행복을 성취한 사랑력을 보여주네요. 이 둘의 핵심 감정은 이렇습니다. 유지호는 정인씨, 믿어도 돼요? 절대 변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라고 토로했고, 이정희는 엄마, 그 사람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난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 라며 고백했죠. 정인과 지호는 사랑의 열정은 결국 식는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들이 빠져버린 사랑을 조심하고 의심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수백 번 들여다보며 확인합니다. 상대를 위해서 사랑을 포기하려고 수백 번 결심하지만 운명 같은 평생에 한 번뿐일 사랑임을 확신하는군요. 오래오래 시간이 지나서 그때도 혹시 지금 같은 마음이면 자신에게 오라고 하고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이들 사랑력이 대단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련과 절망 앞에서 사랑의 도피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그 모두를 직면하여 하나하나 설득하는 갈등 해결을 하였죠. 사랑의 양면성과 열정의 한시성을 알고 단 것과 쓴 것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랑력이었어요. 같이 살게 되면 서로 상처를 주고 받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사랑의 색깔이 바뀌는 것을 받아들이며 또 다른 모습의 사랑을 할 것 같아요. 폭풍우와 비가 쏟아져도 같이 우산 쓰는 법을 아는 것이죠. 어쩌면 빗속에서 같이 춤을 출지도 모릅니다. 비바람에 몸이 젖어도 상대의 탓이라며 상처 주는 말을 할 것 같지 않네요. 해가 뜰 것을 믿으며 자신의 온기로 옆 사람을 말려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봄밤에 밀렸지만 안나 까레리나, 상실의 시대 등 5작품과 우리 드라마의 스토리를 통해 사랑력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력 7가지 중 그 첫 번째, 사랑은 결핍에 대한 충족보다 자신을 제대로 알기입니다. 내가 찾던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고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결핍이 있는지, 어떤 애착의 패턴을 반복하는지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를 알고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1878년 모스크 바역, 검은 옷의 한 여성, 지치고 모든 희망을 잃은 듯한 잿빛 눈빛의 그녀 안나. 그녀의 사랑이 시작된 곳 이곳역에서 그녀는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진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사람은 아들일까? 연인일까?
소설 안나 까레니나는 톨스토이가 새 커플의 사랑과 삶을 통해 행복과 불행의 인간 유형의 서사를 보여준 고전입니다. 그가 당부하여 가족 치료의 유명한 경구가 된 이 문장이 있죠. 어린 나이에 귀족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은 안나는 이제 사랑 때문에 한 결혼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허례의식에 빠진 귀족 사회에서 공허하게 살던 중에 귀족 훈남 장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남편과 아들을 두고 사랑에 도피를 하여 딸을 낳고 시골에서 사는 선택을 합니다. 서로 매달리듯 사랑해온 두 사람은 브론스키가 그녀의 집착에 질려 사랑이 흔들립니다. 집안의 강요에 못 이기듯 그녀를 떠나려는 마음에 안나는 분노합니다. 절망한 그녀는 아들에 대한 죄책감이 더하여져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안나가 진료실 우리 앞에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랑이 절정에서 나락으로 떨어져 어찌할 수 없는 파국이라고 생각한 것은 우울증으로 인한 부정적 확신 아닐까요? 운명과 마음은 상승과 하강이,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기차역에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야 했죠. 차가운 눈초리의 세상에서도 동화작가로서 그대의 세계를 가졌어야 했어요. 사랑이 폭풍처럼 달릴 때는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자에 매달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확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찰과 방향 전환이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 훌륭합니다. 이랬다면 브론스키는 그대에 매혹되어 여전히 그대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나, 이 말은 가슴에 담아주세요. 폭풍으로 사랑의 길이 막히면 삶의 길을 뚫어야 합니다. 연인들은 사랑은 누구를 만나느냐만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나를 빠지게 하는 사람만 만나면 사랑은 완성된다고 확신하는군요. 하지만 사랑은 아니마 아니무스의 투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성장 과정에서 결핍된 것을 애인으로 채우려는 심리 과정입니다. 근데 애인이 그럴 책임은 없죠. 그래도 사랑한 게 죄인이 반만 요구하고 반은 자신이 해결해야 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니? 라고 절규하지 말고 내 문제인가? 나는 왜 이런 패턴으로 사랑을 반복할까 하며 통찰해야 합니다. 사랑에 대한 정신치료를 한다면 개인의 무의식의 그림자를 의식화하는 과정이 되겠지요. 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은 진실인 것 같습니다. 같은 것을 지향하자는 의미와 더불어 자기개발과 자기완성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랑력 두 번째, 사랑은 둘이 아닌 셋의 문제가 아닐까요? 모든 관계는 삼각이죠. 다른 관계들을 잘 조율하며 사랑하는 능력이 그 예우를 결정한다는 색다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 일을 내 인생에 둔다는 것은 그 이의 모든 관계 또한 둘의 관계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입니다. 소설, 영화 속의 세 사람은 중마고우인 와타나베와 기즈키의 여친 나오코입니다. 기즈키의 자살 후 남은 둘은 대학 진학 후 우연히 만나 사랑하게 됩니다. 나오코는 어릴 적 언니의 자살을 겪었고 10대의 남친과 사별한 후 상실의 두려움으로 새로운 사랑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도 회피하는 상태를 극복 못해 요양원에서 세상을 피해 숨다가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이런 그녀에게 와타나베는 우린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며 사랑의 감정만 쏟아부었죠. 둘의 감정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나오코가 가진 마음의 한 축의 상실을 치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두 연인은 삶은 상실의 연속이기에 잃어버린 한 꼭지점 대신 다른 이와의 삼각관계가 든든한 삼각바리가 되어 두 사람의 사랑을 받쳐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든 관계는 삼각이죠. 연인이 놓치는 것은 사랑과 결혼이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이와 나에 이어 세 번째 각은 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랍니다. 바로 두 사람 옆의 가족, 동료, 세상의 시선 등이죠. 대개 둘의 관계에선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삼자를 대할 때 우리 내면에서 투사가 작용하고 그림자에 쌓여있던 것들이 쏘아져 나옵니다. 두 연인이 삼각관계의 한 변으로서 다른 두 변과 꼭지점인 다른 관계들을 잘 조율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과 삶의 예우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그 이를 내 인생의 옆에 둔다는 것은 그 이의 모든 관계 또한 둘의 관계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랑력 세 번째, 열정이 아닌 자기조절력입니다. 사랑의 기쁨만 느끼며 돌진하는 사랑과 사랑의 기쁨과 고통의 양면성을 알고 자기조절력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랑? 이 두 가지 중 어느 사랑이 닥쳐올 갈등과 시련에 흔들려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열정과 조절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18세기 이탈리아의 베로나 두 원수 가문이 대립하는 그곳으로 가보죠.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사랑의 기쁨과 비극의 전형인 이 두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사랑에 빠진 후 죽기까지 걸린 시간을 아시나요? 불과 5일입니다. 그리고 둘은 13살, 15살이었죠. 사춘기의 순정으로 여기고 내버려 두었다면 극단적 선택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열정을 누르지 않았다면 다른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조율하는 자기조절력이 부족한 나이에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사랑이 타오른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이 계속될 줄로 사랑의 영속성을 믿었던 연인에게 사랑의 순환성을 가르쳐준 어른이 없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의 사랑은 간을 보며 너무 가늠해보는 노예한 사랑의 시대입니다. 목숨을 거는 사랑과 노예한 사랑의 중간에 자리할 사랑이 필요합니다. 평생을 갈 운명 같은 사랑 말입니다. 고뇌하는 진정성과 단맛과 쓴맛까지 감당하는 용기와 성실한 사랑력이 우리 시대의 수혈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거는 사랑은 요즘 찾아볼 수 없죠. 목숨을 건 사랑에도 자기조절력이 필요합니다. 모두 다 태워버리고 싶은 열정과 고통 앞에서 멈추어 지혜를 모으고 긴 안목으로 갈등 해결 능력을 애쓰는 것은 노예한 사랑력이 아닙니다. 봄밤의 정인과 지호는 자신들의 결핍과 단점을 알았고 반대하는 제3자들을 겪어내며 설득하고 극복하였습니다. 사랑의 양면성을 통찰하며 열망을 조율하여 모두의 축복을 받는 결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사랑력 7가지 중 첫 번째로 사랑은 자신의 결핍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 사랑은 상대의 모든 관계를 받아들이며 갈등 해결을 하는 것. 세 번째로 사랑은 자기조절력이라는 것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랑력의 다른 4가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닥터였습니다. 이 영상을 지인과 공유해주세요. 마인드닥터는 마음의 평온과 치유를 돕습니다.